자, 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자, 오늘 육친론 활용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배우자나 또는 자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육친성을 이제 해석하는 기초적인 요령을 전달해 드렸고요. 요번에 13번째 13강에서는 이제 육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이제 그 육친들을 길성과 흉성으로 분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육친적인 해석을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길성과 흉성으로 또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원인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또 보시도록 할게요. 자, 판서를 보시면은 밑에 그 길성이라고 그래서 여기 한 글자로 써 있는 게 이제 식재관인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육친으로 치면은 이제 식신이 되겠죠. 식신. 그리고 재라고 하는 거는 정제를 우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편제도 포함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관인의 인은 정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것은 이 정성이 붙는 그런 육친이 주로 해당됩니다. 정성이 붙는. 근데 이제 길성은 그런데요. 그다음 흉성이라고 이제 명명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살상겁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는 살상 효인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편관이죠. 편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칠살, 그래서 살이라고 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상관, 이제 겁재, 편인. 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 효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효신이라, 요게 이제 올빼미 효자인데요. 효인이라고 하는 효신이라고 그래서 이 편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효신 특별히. 그 다음에 여기 이는 이 겁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인이죠. 자, 양인은 뭔지 앞에 우리 그 육친 설명에서 양인에 대한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겁재의 또 다른 말이 이제 양인이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살상거표라고 하든 살상효인이라고 하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길성은 아무래도 길자가 붙었으니까요. 이제 좋은 것, 흉은 이제 좀 불길한 것 또는 안 좋은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식재관인인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고 그다음 살상, 거표인, 편관, 상관, 겁재, 편관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건 편성이 붙는 거죠. 주로 편성이 붙는 것으로 인한 편성으로 해당되는 육친들인데, 자, 왜 이렇게 나누느냐? 그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순전히 그 오행에 따른 결국 음양관계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관계 때문에 생성되는 그 원천적인 현상인데, 자, 우선은 길성들은요. 그러면 우선 길성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길성으로 분류될 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의 용도가 일단은 재성을 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밥그릇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다. 그렇죠? 또는 내가 뭔가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돈벌이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제와 편제를 같이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식신에 나아갈 길, 식신이 원래 하는 용도,
할 바는 재성을 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어떤 행위가 돈벌이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 통칭해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 재성은 정편제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요것은 또 무엇을 생하느냐? 관성을 생합니다. 관성. 즉 관을 생하게 돼 있는 것이 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돈을 벌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사회적 활동이나 명예를 얻고 하죠. 사회 활동 및 또는 명예를 얻고자 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겠죠. 결국 재성이 할 바, 재성의 목적은 관성을 생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내가 재물과 어떤 재산을 갖게 되면 일정 정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은 또 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 자, 관성은 또 이제는 뭘 또 생각하느냐. 여기서 정관이겠죠. 여기 정관이 됩니다. 요거는. 여기는 다 인성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정인을 말합니다. 정인. 그러면 관성을 생하고 나면, 관성을 우리가 얻게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이제 위치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또는 이름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런 존경을 받게 됐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신망을 얻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의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관을 통해서 정관의 어떠한 직장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뭐 결재권을 행사하는 도장의 행위 이런 것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정관의 할 바, 정관의 목적은 정인을 생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성 중에서 길성이니까요. 당연히 정인이겠죠. 정인은 곧 일간을 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나를 생해주고, 나를 낳아주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인을 누구로 육친을 상정하냐 하면은 모친이죠. 어머니를 정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하시는 모양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예요? 뭐 지식이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하거나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흡수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인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결국 인성의 정인의 길성은 일간을 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길성은 이 상생작용의 목적을 둡니다. 일단은 사주 원국에 이 길성들이 존재하면은 어떻게든 일단은 이러한 길작용을 통해서 상생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흉성이라고 이제 명명된 것을 볼까요? 자, 칠살. 우선 살상거표의 살이죠. 살이죠. 자,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관을 말하는데 또 다른 이칭으로는 칠살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것의 목적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즉, 편관이 적당히 어느 힘을 갖고 일간도 편관을 어느 정도 버텨낼 정도가 되면은 살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일간이 약하고 편관이 세면 살성화돼서 일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간이 단명을 하게 되거나 크게 몸을 다치거나 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성인 흉성인 칠살의 목적은 일간을 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은 뭐죠? 상관 말하는 거죠. 상관. 자, 상관은 목적이 하는 바가 정관을
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한마디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기존 질서나 법을 깨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기존의 체제에서 불합리한 것, 또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겁이 인이죠. 겁하고 인. 자, 겁. 자, 그러면 겁재 또는 양인이 되겠죠. 자, 이것의 목적은 재를 극하는 데 있습니다. 재를 극하는 데. 결국은 재를 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재물을 뺏는 것이죠. 나의 재물. 정제든 편제든 이거 극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놈이 된다. 그래서 목적이 이 겁재와 양인은 재물을 빼앗아가는 요소로 돼 있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편인이죠. 편인의 목적은 바로 식신을 극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식신이 뭐예요? 자기가 먹을 밥그릇이죠. 그러니까 이 밥그릇을 가서 편인이 극하게 되면 밥그릇이 깨지거나 엎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먹을 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식신은 수명을 관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명도 짧아지거나 병이 생기거나 또는 밥그릇이 깨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흉성은 이 편성들로 인한 상극관계에 목적을 둡니다. 상극관계. 아까 길성은 상생관계에 목적을 둔다 그랬죠. 이와 이제 정반대의 현상인 거죠. 상생과 상극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상생만 좋고 상극은 나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요 목적을 통해서 이루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목적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성들은 대체적으로 저런 상생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정성을 생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뭐 일간 사주 주인공으로 하여금 뭐 식신이면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행위가 되고, 정세나 편지의 재성이면 그 재물을 통한 또는 나의 어떤 재산을 통한 사회적 활동이나 또는 뭐 이제 명예를 얻는 행위로 나타나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성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존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행위로 연결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뭐 결재권을 갖는 도장의 행위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는 일간을 생해주는 모친의 역할과 더불어 이제 지식 정보 학습 등과 같은 행위로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평이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평이한 행위는 특별히 이제 견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흉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은 일간을 보호해 줄 것이 필요하고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을 가서 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관을 보호해 줄 역할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겁재 양인은 당연히 내 재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또 역시 재물을 보호해 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극하게 되므로 이 식신을 보호해 줄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상호 관계에서 상생에서는 견제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흉성으로 이제 명명된 육친들은 상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흉성은 다 나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대체적으로 흉성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디자인 될 때 이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흉성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더 효과적인 육친성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흉성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는요, 굉장히 이 흉성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전에 능합니다. 속도전, 굉장히 스피디하죠. 스피드가 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속도전, 즉 이렇게 스피디하게 처리하는 신속함이 있다. 신속함.
자, 두 번째는 전문가 의식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식. 한마디로 뭐예요? 프로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지지 않겠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 뭐 하는 그런 프로의 근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상황 대처 또는 임기응변력이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보면은 그때그때 어떻게 상황만 회피해서 넘기는 것도 되겠지만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 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흉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세 가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는다면은요. 감각이죠, 감각. 무슨 감각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촉이 좋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어떤 일에 대한 상황의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 능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 감이 좋아 또는 촉이 좋아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촉이 좋다는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감이라든가 이런 촉도 되고, 재물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그런 촉이라, 난 돈벌이, 돈이 되고 안 되고를 잘 알아.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촉이 좋아.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감각,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다. 이 사람 별로다. 이런 촉.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촉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자, 그래서 이런 흉성들은 사실상은 이렇게 좋은 점을 갖고 있음에도 원래 목적인 정성을 깨는 것에 그 어떠한 목적성을 두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길성은 이렇게 견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관 같은 경우에는 식신으로서 이제 이 편관을 극해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신제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인으로서 이렇게 상관을 극해주면은 상관폐인이란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를 갖다가 이 겁재가 또 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재를 극하는 정관으로서 재를 이렇게 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관과 특별히 양인, 이 겁재 양인과 합하는 거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관과 양인이 합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양인 합살. 뭐 이런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인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제 내 밥그릇을 깨는 행위가 되니까 편인을 제압을 해줘야 될 재성이죠. 재성으로서 이 편인을 극해주면은 재성이 결국 편인의 어떠한 불합리한 점, 예를 들어서 지나친 촉, 감 이런 것들을 이성적인 또는 너무 그 직관성만, 그러니까 촉이 좋다는 거는 직관성이 뛰어나다는 건데 이제 직관이 다 맞으면 좋은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직관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와 인이 함께 노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재인불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재와 인연이 합해지는 경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간의 같은 경우에 정인과 편재가 그 편인을 재성이 와서 이렇게 제대로 합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을 때만 이제 재인불회라 쓰는데, 전반적인 그냥 용어로 한번 상정을 해본다면 재와 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을 또 재인불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흉성들은 결국은 이러한 견제장치인 또 다른 상극의 어떤 그 육친이 이렇게 견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호 이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흉성이 있더라도 이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육친성들이
이렇게 그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제 세력적인 균형을 이루면 굉장히 우수한 상황으로, 우수한 육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밑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로 정리한 뭐 스피디한 함, 그 다음에 이제 프로 근성이라든지 인기응변 능력 또는 촉에 의한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길성은 대체적으로 그 육친을 통해서 또 다른 육친을 생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런 것을 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용. 순수하게 사용된다. 순용.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이제 그 흉성으로 정의된 육친들은 또 다른 육친의 견제 장치들을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거나 극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극을 통해서 이것을 힘의 균형, 너무 이제 세게, 흉성은 세게 작용하면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면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용. 그래서 순용과 역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러한 원리가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육친 관계를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요소를 해석할 때 이제 격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격국론의 임자에서 이제 이것이 활용되면서 격국의 이제 격국 용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기본 원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확대 해석한 것이 이제 격국론으로 확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길성과 흉성의 차이의 근본적인 용도 차이를 잘 아시고 사주에서 이제 길성과 흉성이 섞여 있게 마련인데요. 자, 이것을 볼 때 항상 이 원리에 따라서 생하는 것으로 또는 극하는 것으로서 쓰이긴 하지만 견제장치가 필요한 그 흉성인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다른 견제장치의 육친이 상호작용하는 것인가의 관계를 늘상 조심해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길성과 흉성으로 분류를 한 후, 활용하는데 나눈 이유가 바로 결국 음양오행에 따른 그 육친성의 음양 차이가, 결국은 이제 상생작용, 상극작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하는 일이 결국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길성은 생하는 방향, 흉성들은 극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길성은 생하는 육친들을 만나면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순용하게 되고, 흉성은 이제 이 흉성이 좋은 의미로 작용을 하고 사주에서 순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견제장치의 육친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흉성들이 이런 견제장치에 해당되는 육친이 없다면 이제 사주에서 불길한 작용으로 이어진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흉한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흉성의 역할이 이제 불길한 일을 예고하기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길성과 흉성의 분류를 통해서 이것이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길성이 무조건 좋고 흉성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은 아니고요. 길성도 얼마든지 세력화돼서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또 어떠한 폐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균형과 견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그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즉 오행 세력의 중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평한 어떤 세력의 균형이 사주에서 잘 이루어질 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서 이제 길과 흉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기본 관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육친의 활용편의 13번째 시간으로 이제 길성과 흉성의 분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면 이론, 기초적인 어떠한 이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